2차 부등식의 해법, 그러니까 어떻게 풀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뭐 해법이라고 생각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얘는 단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로 뭉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 나눌 때 걔가 0이냐 0이 아니냐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목적이었다 한다면, 그게 방법으로 한다면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그래프상에서 읽어내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설프게 배워서 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반드시 이렇게 좀 수정을 해두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어떤 상황을 가정했냐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했으니까 다들 느낌은 오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결정해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개형을 결정해 놓겠다 이 얘기겠죠. 아래로 불러간 그래프로. 아래로 불러간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정식일 때부터 선생님이 눈에 얘기했었는데, 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께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떠냐는 걸 묻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자고요. 이게 0이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만약에 여기가 등호였으면 두 개의 값에서, 여기는 요 값과 여기는 요 값에서 같아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근이다 이렇게 읽었을 텐데, 지금 나의 목적은 부등식이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큰 구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알파라고 하는 값과 베타라고 하는 값은 정확하게 두 개의 그래프가 같아지는 순간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흰색 그래프가 크고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노란색 그래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흰색 그래프가 커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걸 만족하는 x의 값들은 여기서부터 왼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해당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해당하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값들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 부등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를 쓸 거냐면 x라고 하는 값은 알파라고 하는 값보다 왼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뜻으로 작다라고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x라고 하는 값은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며, 문제 조건에서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는 순간은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도 등호가 존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프 그려놓고 읽어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가끔 중학교 때 또 수학을 암기로 접근하는 이상한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큰 작작 큰 뭐 이딴 얘기하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암기시킨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 그 정도 범위 정도에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로 읽어내기에는 상황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래프 그려놓고 읽어낸다는 걸 첫 번째로 인지하시고, 뭐 연속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A 상황을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표현은 꼭 저렇게 일반형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완전 제곱식형으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수분해형으로 줄 때도 있었죠. 그래서 A, x-알파, x-베타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상황도 읽어낼 수 있겠지. 역시 똑같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시면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 우변의 값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인데 걔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노란색이 더 큰 구간 아니겠어요? 보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흰색이 더 크고요, 이 부분에서는 노란색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노란색이 더 크고요, 이 부분에서는 흰색이 더 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사이 범위가 되겠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여기 만나는 점을 알파, 여기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하였을 때 x의 값은 알파보다는 오른쪽 크니까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베타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올 것인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순간이 0이 되는 순간, 즉 같아지는 순간 찾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등호가 포함되지 않겠구나, 저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에 등호를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읽으면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너네 스승의 날 왜 스승의 날인 줄 아니? 안 해? 똑똑한데. 세종대왕 생신이야. 어? 5월. 담임쌤? 아름쌤. 저기. 5월 며칠? 15일? 진정한 스승이시네. 세종대왕과 생일이 같아? 세종대왕 생신이라고.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네, 세종대왕 생일이어서. 우리 몇 년도? 1392년도생? 92년생 그러니까 왠지 너희들 비슷한 나이대 같잖아. 갑자기? 네, 그럼 진짜 갔다 왔었어야죠? 안 돼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모습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판별식에 따라서 걔네들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좀 결정해 보려 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2차 함수와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결과는 세 가지죠. 판별식 t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얘네들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네들 그래프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요, x축과 만난 점이 몇 개예요? 2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별식 t가 0이면 x축과 만난 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되겠죠. 접하는 상황이 나타날 테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기억이 나타난다까지는 다들 한 번 정도 보셨을 거라 믿을게요. 우리 여기는 이 값의 정확한 수치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이 만나는 점의 좌표도 정해놓고 합시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여기는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알파로 둡시다. 이렇게.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좀 간략하게 놓은 다음에 이 fx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방정식이겠지? 너희는 지금까지 뭐라고 써왔었냐면 x가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라고 하면서 딱 저 두 가지 좌표를 읽어냈었어. 여기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 x는 알파요 라고 대답했었던 거고요. 이때는 언제 그래? 그럼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 뭘로 바뀐 거냐면 도전이냐? 얘 fx가 부등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클 때를 구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등호에서 부등호로. 생각해봐 얘들아. 오른쪽 우변이 x축이고요. 왼쪽 좌변이 노란색 그래프야. 나는 지금 뭘 원한다?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위에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이 상황에서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클 때 위에 있다고요. 얘는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요, 얘는 언제나 fx가 위에 있어요. 딱 한순간만 빼고. 언제? 그렇죠. 알파일 때만 빼고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는 언제 노란색이 위에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요, always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모든 실수,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렇게 질문이 아주 살짝 바뀌게 되면 또 결과가 달라집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전과 뭐가 다르냐면 등호가 들어간다, 이 상황이겠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x는 알파보다 작은 건 분명한데 여기서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파가 되어도 0이 되니까 만족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베타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비슷한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여기서는 0이 되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fx가. 따라서 이번에 알파를 제외시키지 않겠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똑같이 모든 실수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살살 되십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 너희들은 저
표를 그냥 밑으로 쭉 연결시키세요. 가능하면. 안 되면 저처럼 옆으로 따로 쓰시고요. 자, f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x값은 알파보단 커야 하고 베타보단 작다. 지금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알파, 베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는요, 이런 상태에서는 알파 fx가 0보다 작다는 건 축보다 아래쪽 내려온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보이지 않죠.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에서도 붕 떠 있는데 걔가 0보다 작은 건 있을 리가 없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자, 첫 번째 범위에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건 분명한데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0이 되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등호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읽어내시면 별로 헷갈리지 않고 잘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요번의 상황이 좀 재밌거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찾아오는데 이 그래프에서 작은 구간은 없지만 같아진 순간에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요?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라고 하는 딱 하나의 값이 해가 됩니다. 이게 좀 뭐가 재미냐면 방정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부등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방정식인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문제 풀이하면서 종종 이용해 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요 상황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인데 얘는 작은 것도 없고요, 같아진 순간도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아까 봤던 이런 상황들, 모든 실수가 나온 상황들 우리는 부정반정식 상황으로 인지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상황들, 해가 없는 상황들 불능반정식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도 살짝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것도 기억해 두고 계세요. 별거 없죠? 오케이? 두 번째는 거꾸로 가볼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fx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읽어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fx가 어떤 상황이고 해가 어떤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순서만 역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이걸 어떤 x를 만족하고 어떤 x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성립하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한대요. 그럼 아가들아, 현재 여기까지 상황을 역시 또 뭐를 통해서 읽어내기 시작할 거냐면 이런 상황이 언제 나타나지라고 하는 그래프의 상황을 읽어낼 거예요. 오케이? 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축보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난 여기까지 말만 읽으시면서 그래프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축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얘들아, 아무리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끔 위에 높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려와서 x축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작아지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저런 상황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것은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가 분명할 것이고, 그래서 A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A값, 최고차폐 계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고요. 오케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암기로 썩 접근했던 친구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야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러면은 판별식 D도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리시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찬가지 상황에서 역시 또 이런 말도 한번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 뭐 어떤 상황일 때 저런 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거 아니겠니? x축이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커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만나도 되지. 근데 두 번째,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괜찮다는 뜻은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도 인정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따져봐야 합니까? 그러시면은 일단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 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판별식 D가 0보다 붕 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작은 거 하나 나왔을 거고 보시다시피 접해도 괜찮다라 말한 상황이니까 0이어도 괜찮다는 뜻은 판별식 D가 0이어도 괜찮겠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얘기죠. 됐습니까?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에 fx가 0보다 항상 작길 바래. fx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서만 그려지길 바래. 이런 상황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진 게 아래로 블록해 버리면 언젠가 뚫고 올라가 버리겠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그렇죠. 위로 블록하게 생겨만 하겠구나 생각할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은 최고치 앞의 개수가 뭐일 수밖에 없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x축과 만나면 안 될 테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구나라도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생각이 살살 드십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허용되고 같아진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네. 따라서 작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같다는 얘기는 접하는 순간까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접해도 괜찮다 얘기라는 거. 결국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결론은 A는 0보다 작은 게 분명하고 판별식 D는 0보다 어떻다? 작거나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하는 순간이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2차 부등식 풀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어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 건지 잘 기억해두고 계시고 이 얘기를 단 한마디로 함축하면 반드시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래프 정말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2차 함수는 너희가 앞부분에서 3차, 4차 방정식 배울 때도 느끼셨겠지만 2차 함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로 나옵니다. 즉 2차가 약하다는 얘기는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아무튼 2차 함수식이 약하다는 얘기는 3차, 4차도 못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그래프 그리시면서 3차, 4차일 때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15-1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단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건 분명해요. 아래로 블록한 것까지는 분명하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x축과 만난 점이 몇 개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단서거든. 근데 x축과 만난 점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수분해 해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을 써보면 돼요. 근데 판별식 쓰는 건 아무래도 좀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 도전해 보시고 인수분해가 답이 안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들면 판별식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 정도는 보이시죠 이제? 2하고 a일 것이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x축과 만난다는 건 분명히 졌는데 뭐가 이제 걱정인 거냐면 2가 큰지 a가 큰지 모르겠다 이게 걱정인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럴지 저럴지 모르니까 뭐 하겠다? 케이스 구분하겠다 이겁니다. 몇 가지로 구분하겠어요? 몇 가지로 구분할 겁니까?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자꾸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은 2가 크다, a가 크다 해서 a가 크다 하나, 그 다음에 2가 크다 하나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실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같아진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2보다 당연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분명할 것이고 2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겠네.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상황은요.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겠죠. A가 2랑 같아질 수 있어요. 중근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올 것이고요. 여기가 2 이퀄 A인 거죠. 세 번째 상황은요. A가 2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분명한데 만나는 점이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2가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 파악 되셨어요?
난 뭘 원합니까? 그러시면 x축보다 높아지는 구간, 즉 커지는 구간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범위와 이 범위가 해당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 범위가 해당할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 범위와 이 범위가 해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 쓰실 건데 누굴 갖다 쓰시냐면 x 값의 범위를 갖다 쓰겠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분명하고 같아져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해봤는데 문제 조건이 0보다 크게 바른다고 했지 0이 되는 거 바르진 않거든. 그러니까 등호 안 들어가죠. 또 두 번째는 x는 a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뭐가 돼요? 라고 하시면은 x가 뭐가 제외한? 2는 제외해야죠. x가 1일 때는 0이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요때는요. x는 a보다 작던가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6a 더하기 6ax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생님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쓸게요. a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ax 네, 더하기 6a 이렇게 순서만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정식일 때도 요지를 참 많이 떨었었는데 얘들아 문제 처음 시작했을 때 15-1번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래? 선생님 지금 무슨 조건 원하는지 눈치챌까 우리 애들이? 그렇죠. 뭘 풀라고요?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어요. 이게 2차 방정식대로 똑같이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는 다른 질문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했으니까 뭐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냐면 A가 0일 수도 있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지금 A를 묶어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야 개형이 결정되니까 근데 그 A 값이 0보다 크다와 작다만 나누시면 안 되고 모두 나눈다? 0일 수도 있다로 나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0일 때,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접근할 거야.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A를 묶인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A 묶어내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일 것이고 걔가 0보다 작은 것만 찾아라 이 얘기죠. 보다시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럼 뭐 쓰면 돼요?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아니면 판별식 먼저 써보셔서 실근이 있긴 한지도 찾아보셔도 되고요. 판별식 써보시면 절반 4분의 D 썼더니 B제곱 4-AC 근이 없네요. 그럼 근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안 만나게끔 그리면 되는데 최고차 앞에 계속 양수학을 쓰니까 축 여기 쓸 것이고 안 만나게끔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 그래프가 언제 0보다 작아집니까? 이때 해는 없습니다. 0보다 작아진 건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A가 0이면 좌변 전체가 다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0은 0보다 작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해가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A가 0보다 크다란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할까는 걸 의미할 것이고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다는 얘기인데 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건데 아까 전과 판별식 상황은 동일할 테니까 안 만나는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언제 X가 무슨 값일 때 0보다 작아집니까? 하시면은 X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항상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A 값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대답 좀 해줘요. 아무리 대답 안 하고 베베 몸을 꼬고 반항하더라도 저는 나갈 거예요. 아시잖아요, 최승과를. 3번도 가봅시다. 3번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여기 옆에 부등호 있고 A가 뭐 건너가 있는데 이거 잘 봐.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 선생님이 살짝 변형시켰어. A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너희 스스로 뭘 해볼 줄 알아야 되면 여기 있는 A를 스스로 넘겨볼 줄 알아야 돼.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써져 있는 좌변의 식을 꼭 곰곰이 봤더니 A만 빼고는 다 정확하게 숫자와 개수가 결정되어 있지.
그러면 나는 흰색으로 써진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얘는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야. 이해하셨어? 그에 반해서 A 값은 A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겠지.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구분하는 연습, 시야를 좀 길러볼 거냐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 따로, 움직이는 부분 따로 분리시켜서 볼 수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좌변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푸셔도 돼요. 근데 그걸 풀어갖고 이해가 됐으면 이번에는 그래프와 그래프 관계에서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은 여기 있을 거야. 판별식 D를 써보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해보시면요. 음수값이 나오니까 판별식 D가 음수 나왔다는 얘기는 X축보다 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떠 있을 거라고요. 대칭축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고요.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1 집어넣으셨더니 얼마 나옵니까? 3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나는 이제 이게 넘어가 있는,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A라고 하는 그래프, 이 부분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오른쪽 우변만 따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거든. 마가드 생각.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 Y는 A라는 그래프가. 그러면 이 두 개 그래프에서 흰색 그래프가 언제 더 크니라고 그러시면 언제나 더 커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라고 하시면 A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흰색 그래프가 위에 있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A가 3보다 작으면 해가 뭐야? 모든 실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걱정되는 게 그럼 A가 3이 되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했을 때 A가 3이 탁 되어버렸더니 그래프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죠. 접하는 걸로. 접하게 되면 흰색 그래프가 보편적 크긴 한데 딱 한 순간 이걸 만족하지 않지. 언제? X가 1일 때 이걸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당연히 A가 3보다 클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 더 큽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 만나는 점의 좌표와 이 만나는 점의 좌표인 상황에서 얘보다 작아지고 얘보다 커졌을 때 이걸 만족하겠죠. 그럼 저 좌표가 얼마인데? 라고 하시는데 저 좌표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면 근해 공식을 써서 여기서 x의 값을 구해낸 다음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반드시 요 상황을 넘겨서 풀라고 하면 고정하지 마시고 두 개의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그리시는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 따로 그 다음에 유동하는 움직이는 그래프 따로 부분을 그리신 다음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식으로 그래프의 해석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15-2번 갑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하면서 1번 문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X제곱 플러스 BX 그다음에 플러스 A제곱 2보다 크대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요거의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생각합시다.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건데 일단 A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작다밖에 없어. A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안 나오니까 그럼 0보다 작은 거 하나 0보다 큰 거 하나를 먼저 그려놓고 오른쪽 우변은 뭐 2가 넘어도 어쨌든 아무튼 직선인 건 분명하잖아. 그래서 아 직선이 이렇게 지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만나게 지나갈 리는 없어요. 해가 이렇게 범위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입 범위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 사입 범위는 언제 나오냐? 이 흰색 그래프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사입 범위는 언제 나오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흰색 그래프가 큰 건 이거보다 왼쪽일 때고요. 이거보다 오른쪽일 때가 나옵니다. 얘는. 사입 범위가 나온 게 아니라 벌어져 버리지. 사입 범위가 해로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흰색 부분이 더 큰 게.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가 얼마구나? 1 마이너스 루트 2구나. 이 부분의 지점 얼마구나? 1 플러스 루트 2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생각. 지금부터 그냥 생각. 저 인수분해할 것도 없지. 왜요라고 하시면 이 두 개의 좌표가 뭐가 돼버려라고 했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제곱은 2가 되는 순간의 x값이잖아. 얘가 정확하게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의 좌표들이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얘네들이라는 뜻은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었던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텐데 두 근의 합이 얼마다? 2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케이?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걔는 얼마가 된다?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a값 결정될 것이고 갖다 집어넣으면 b값마저 결정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을 때 x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4 루트 2가 0보다 큰 것에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고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어. 역시 계속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할 거야. 여기 있는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 아래로 블록하다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리시고 걔가 0보다 큰 구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축과 만나긴 했나 보네. 그래서 축을 이렇게 또 무심하게 그려봤어.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하시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이거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보였을 것이고 그 두 개의 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은 얘가 작은 쪽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여기였었구나. 알파가 누구야 하시면 여기가 알파였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해석하시게 되면 얘네 두 개가 얘의 근이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개수와 상수항이 유리수여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왜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죠? 라고 물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근과 계수관계 없어요. 즉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알파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b 된다 콜. 두 번째 두 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알파가 두 근의 곱인데 걔가 얼마가 된다? 3 더하기 4 루트 2가 된다. 보다시피 양변 1 플러스 루트 2로 나누시면 알파값 구해지시고요. 갖다 대입하시면 b값 결정되면서 끝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